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탑뉴스 강혜신입니다. 오늘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세상을 지난 일주일 사이에 떠들썩하게 한 미국 국방부의 기밀을 유출한 용의자가 체포가 됐습니다. 21살의 공군 방위군 매사추세츠 방위군입니다. 체포되기 전에 저항을 하진 않았고요. 그 집에서 체포가 됐고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네요. 특정 지역 이름이 노스타이튼이라는 곳에서 체포가 됐는데 잭 더글라스 테이세이라라는 21살입니다. 아침에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렸었던 그 디스코드라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젊은이들이 특히 이제 10대가 그곳에서 또 다른 이제 채팅방이 있는데 채팅방 이름은 Thug Shaker Central 다분히 좀 인종차별적인 의미도 담고 있고요. 이 채팅방에서 리더였었던 잭 더글라스 테이세이라가 공군 방위군에서 정보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젊은이들에게 이걸 물론 다른 나라에 다 알리라 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젊은이들에게 어떤 그 이유로든 퍼뜨렸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세계에 퍼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과정을 보면은 국방부가 먼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조금 뒤에 체포가 됐는데 체포되는 현장에는 케이블 텔레비전 전부 갔으니까 미리 전부 그 체포 FBI 연방수사국 등이 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는 게 되죠. 제가 아침에 방송을 하면서 워싱턴 포스트가 이 디스코드의 채팅방에서 이 21살의 용의자가 준 많은 그 정보를 처음에는 별로 흥미 없어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강의하는 것과 비슷하게 여러 그 방식도 바꿔가면서 용의자가 전달했었던 그 워싱턴 포스트의 내용을 전해드릴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그 아일랜드에서 언제 곧 끝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마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는가. 국방부나 연방수사국이 먼저 발표를 하기보다는 언론에서 하는 것이 지금은 너무 음모론도 많고 또 국방부나 연방수사국에서 먼저 발표를 하고 나면 이게 사실이니 왜곡했느니 조작했느니 하는 것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매체에서는 언론에 정말 100년이 넘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 취재를 할 테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취재해 주지도 않을 테고 그래서 아마 워싱턴 포스트에서 먼저 그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제가 방송을 했었던 거기에 오히려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고요. 지금은 그 이후에 21살의 공군 방위군 매사추세츠 정보국 소속이었다. 이 정도만이 새로운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고의적인 범죄 행위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는 추적을 했다. 이 정도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도 무단으로 어떠한 정보를 없애거나 또 전송을 하거나 갖고 있었던 소유하고 있었던 이런 혐의라고 했지만 지금부터 이제 수사를 하고 어떤 정확한 기소가 아직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적용되고 처벌받을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로써 세계를 한국을 포함해서 흔들었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중요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부분이었지만 여러 가지 그 북한에 관한 것도 있고 중동에 관한 것도 있고 했었으니까 이것은 일단락 났고 내부 고발자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용의자는 총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약간의 그 인종차별적인 그러한 그 비디오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정 인종에 대해서 막 비하하고 나서 타겟 목표물을 보고 총을 쏜다든지 하는 것. 그리고 바로 또 이 Thug Shaker Central이라는 게 떡이라는 게 불량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 이 쉐이커라고 하는 건 막 흔든다는 건데 어떤 특정 인종의 여러 행위를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그 채팅방이었고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서 이 어린이들에게 처음에는 게임에 관한 그런 그 어린이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10대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해서 게임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세상을 알아야지 된다. 월드 어페어스에 대해서 알아야지 된다 하면서 어른으로서 이 관리자로서 했다는 건데 팬데믹이 이것도 가지고 온 겁니다. 팬데믹 때에 이 디스코드라는 이곳에서 굉장히 많이 본인은 어른이고 어린이들 본드 같은 것이 형성이 된 겁니다.
가족과 다른, 가족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깊은 여러 가지 서로의 재미있는 거, 뭐 재미있는 농담들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란 그 디스코드, 이 채팅방에서 얘기를 같이 하고 정보를 OG라고 오늘 아침까지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는 알려졌습니다. 이 방위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어린이들은 알려지는 것도 알려주면 벌 받을 걸 뻔히 아니까, 그리고 신고도 하지 않았고 아주 슬프다. 팬데믹 때 너무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린이들이 게임도 게임이지만 뭐 정부의 여러 가지 법 집행관의 어떤 이중성, 뭐 아침에 제가 방송한 부분에 다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도 또 이렇게 글을 써서 알려주고, 총을 좋아한다는 것 어쩌면 처음부터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헌팅 잡지에 이러한 자료 같은 것이 꾸겨져서 그 위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정식으로 문서를 보여줬더니 아이들이 흥미가 없어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좀 스타일을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일단 또 다른 것은 이것 말고도 또 있답니다. 문서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국방부는 일단은 지금 용의자는 체포가 됐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내일 또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다 자그마한 얘기고, 줄기는 여기 있고,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아침에 제가 방송했던 맨 앞부분에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브리핑,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텔레비전에 보이네요. 요즘은 세상이 전부 온라인, 테크놀로지, 또 그로 인한 범죄 같은 것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기밀 문서 유출도 이게 다 테크놀로지와 연관이 된 거잖아요. 가지고 나올 때도 그렇고,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방식도 디스코드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채팅방에 뭐 20-30명에 많아야 맥시멈 30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인바이티드 온리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처럼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케이블 방송에 보이는 것은 밥 리라고, 아침에 제가 금방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어서 함께 정리를 해드립니다. 4월 4일에 잘 알려진 캐시 앱이라는, 말하자면 벤모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돈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크레딧 카드까지 만들어내는 그 벤모와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캐시 앱을 만든 밥 리라는 43살의 남자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새벽 2시 30분에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아이도 있어요. 어린아이도. 그런데 이 남자가 숨지고 나서 이게 무엇인가, 샌프란시스코의 범죄가 너무 많다, 대도시의 범죄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하다가 결국은 이게 범인이 잡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역시 같은 테크업계에서 일하던 미마 모메미, 제가 아침에 잠깐 잘못 보도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잊어버리시고요. 미마 모메니라는 이 사람은 38살로 UC 버클리를 졸업을 했어요. UC 버클리를 졸업을 하고 베이 지역에서 IT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익스펜드 IT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밥 리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기 전에 같은 차 안에 타고 있었고, 그 차는 아마 이 가해자의 차였다고 보도가 됩니다. 가해자의 차에 타고 있어서 막 서로 싸우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세히 이제 수사를 하고 나면은 어떠한 것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미국에서는 캐시앱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이 또 다른 젊은 사람이 43살이 UC 버클리까지 졸업을 한 38살의 다른 테크세비한 사람에 의해서 숨졌다. 그것도 집에서 체포가 됐는데요. 사건 현장에서 9마일 떨어진 곳이었답니다. 그리고 숨진 밥 리 씨는 원래 샌프란시스코 쪽에 살다가 어머니가 사망하고 해서 마이애미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지난해에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같은 거 많이 열리잖아요. 그런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고, 둘이 같이 대화를 나누던 중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숨졌다. 이게 오늘의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 밖에 중요한 뉴스는
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아마 한국에서 미국 뉴스를 번역본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그런 서로의 비교 같은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이언 파인스타인이라는 연방 상원 의원이 89살로 미국에서 제일 처음의 여자로서 연방 상원 의원이 된 사람,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바브라 박서 먼저 사임을 했고요. 이 사람은 89살인데 아직도 은퇴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임기를 끝내고 2025년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에 나오면 은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상포진 에 걸려서 지금 2월 달부터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문제들이 더군다나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일이 자꾸 밀리니까 민주당의 하원 의원 2명이 사임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임은 안 하고 대신 법사위원회 다른 사람을 임시로 내가 나갈 때까지 내가 대상포진에 걸려서 아직 완치되지 않았으니까 나갈 때까지 다른 사람을 대치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내부도 이 일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도 지금 80대 초반이잖아요. 아니 여자라고 그렇게 나가라고 할 수가 있는가. 연방 상원에서 내가 남자 상원 의원들이 아프고 나이가 암만 많고 해도 이렇게 나가라는 꼴을 못 봤다. 이건 이중적인 잣대다 하고 딱 던지니까 또 다른 여성 의원들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연방 상원에서 역시 80대인 미치 매코넬이 뇌진탕 걸려서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휴회이기 때문에 연방 상원이 다시 문을 열면 5주일 만에 나오겠다. 이 사람도 이 얘기를 오늘 왜 했겠습니까? 약간 다이언 파인스타인보다는 나이가 좀 어리지만 그런 것도 의식을 했을 거고, 또 하나는 그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왜 다이언 파인스타인을 이런 면으로 딱 방어를 하느냐. 같은 여자이기도 하지만 지금 다이언 파인스타인이 어차피 사임을 하면은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는 겁니다. 당장 사임을 하게 되면은 주지사가 누구를 그 자리에 넣거든요. 그런데 게빈 뉴섬 주지사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그 자리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바브라 리라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정치인을 넣으면 그러면 그 자리에 남은 임기를 채우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아지고요. 거의 그 대신 역할을 한 사람이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바브라 리라는 그 정치인을 밀지 않거든요. 아담 쉬프라는 하원에서 정보위원장을 맡았고 탄핵 재판 트럼프 전 대통령 그걸 주도할 때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을 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냥 사임하지 않고 끝까지 임기를 채우고 선거를 하면 열심히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이런 것도 저는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말도 맞습니다. 남자들 뭐 100몇 살까지 연방 의원 해도 나가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된 건 이중잣대가 있다는 것도 맞지만 낸시 펠로시는 낸시 펠로시대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사임해라 한 사람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 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그리고 미치 매코넬은 5주일 동안 안 나오는데 이걸 이제 나오겠다 하고 금방 얘기를 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지금 오늘 굉장히 탑 뉴스예요. 만약에 21살의 방위군이 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탑 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이지아나주에 있는 아주 보수적인 연방 항소법원이 판사는 3명입니다. 텍사스의 보수적인 판사가 낙태약 23년 동안 해왔던 거 무효로 해 하고 판결 내린 것을 뒤집었습니다. 그 낙태약 사용할 수 있어. 그러나 2가지 조건을 붙였죠. 하나는 지금까지는 임신 10주일까지 되는데 이걸 임신 7주일까지로 하고 그 전에 의사를 3번 방문을 해야지 된다. 그러면 임신 7주일 때 임신 됐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대부분 이상인데 어떻게 3번이나 방문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편으로는 이 약을 배달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힘들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른 해외의 낙태약을 미국으로 우편으로
그 불법으로 이렇게 들여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 결국은 이 문제는 2024년도에 굉장한 이슈가 될 것이고, 이 같은 이슈는 젊은이들의 이슈잖아요. 젊은 여성들, 젊은 여성, 젊은 남성이 2022년도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2020년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게 하는데 굉장히 힘을 썼었고, 그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그 당시에 낙태와 총기 규제 이런 문제였습니다. 오늘 현재 여기까지가 미국의 탑 뉴스입니다.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강혜신이었습니다.